안녕하세요. 창작공간 다름의 수염쌤입니다. 칭찬에 길들여진 아이들, 결과에 집착하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 시리즈, 칭찬에 달콤함에 길들여진 아이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와, 잘했다. 100점이야? 양육과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듣는 칭찬, 그리고 그 칭찬의 달콤함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칭찬에 길들여진다? 지난 칭찬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칭찬의 이명과 그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혹시 못 보셨다면 지금 여기 뜨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먼저 보시고 시청을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칭찬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칭찬의 달콤함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편을 보셨으니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칭찬은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 결과에 대한 칭찬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건 비교와 성과라는 결과 중심적 체계를 내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만약 이 말을 듣고 알아차리셨다면 교육 관련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종종 하게 될 이야기인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니 간략하게라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입니다. 교육학에서도 Formative Assessment, Summative Assessment,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대해 많이 거론되는데요. 전문적인 단어 벌써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큰 강을 잘못 건널 뻔했습니다. 아주 축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 대 결과. 내 앞의 아이가 과정 중심적이냐, 결과 중심적이냐로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평가에 집착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죠? 과정 중심적인 아이의 경우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거나 흥미로운 것에 배움의 욕구가 발휘되고 결과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감에도 쉽게 휩싸이지 않지요. 활동의 모습을 볼 때 가치 비중이 전체 과정에 골고루 분산된 느낌이에요. 다만 때론 빠릿하지 못하거나 조금 똑똑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결과 중심적인 아이의 경우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나 성공이 쉽게 보장되지 않는 활동을 잘 선택하려 하지 않아요. 칭찬받는 방법을 잘 파악하는데 때론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활동의 모습에서 가치의 비중이 유난히 결과에 치중되어 있어요. 조금 전까지 즐겁게 활동하다가도 실패를 마주하는 순간 과정과 자신을 부정하기도 해요. 조금 길었죠? 쉽게 설명해도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가 과정을 즐기느냐, 평가에 집중하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칭찬으로 돌아와서 어른의 칭찬에 아이가 길들여진다는 건 어른이 아이에게 칭찬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만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아이가 무언가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즐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와 같은 과정의 소중한 가치는 점점 지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레 아이는 결과 중심적 체계를 내면화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체계에 걸맞게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고하는 방식에 맞춰서 행동 습관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동일 조건에서도 아이마다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요. 이번 내용 조금 어렵죠?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연히 큰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과학의 달이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호국보훈의 달이 학교의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교내외 그리기 대회 같은 곳에 거의 대부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교내 대회인 6.25 사생대회에 나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예뻐하셔서 그 아이한테만 대회 당일에 작은 팁을 주셨어요. 아이는 선생님의 팁을 적극 활용해 그림을 그렸고 운이 좋게도 6학년까지의 전체 아이들 중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무슨 팁인지 궁금하시죠?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는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매번 대회에 나가봤지만 그렇게 큰 상을 탄 적은 처음이었어요. 특히나 큰 형, 누나들을 제치고 상을 탔다는 것이 좀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청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친구들도 우리 반에서 대상이 나왔다며 축혀 세워주고 심지어 다른 반 선생님들도 너가 대상 탔다며? 라고 알아봐 주시는데 정말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마치 아이는 내가 학교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점점 뭔지 모를 부담과 압박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느낌이 좀 오시죠? 그 아이는 반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상을 탄 이후로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죠. 마치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앞으로 그리는 그림은 전교 대상 수준의 그림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또 대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를 따라다니는 수상 경력은 모두의 관심이자 엄청난 부담이 되었죠. 그런 부담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는 것이 이전만큼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었겠죠. 상의 크기만큼 그림을 그리며 즐겼던 행복감은 사라졌어요. 상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왜? 상을 타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이는 상을 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방식만을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상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미술 대회에서는 대회를 준비한다고 상을 꼭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타는 아이가 계속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상을 타기 위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때와 같은 대단한 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때만 운이 따라서 대상을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팁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궁금하신가요? 그 팁이 뭐냐면요, 사람의 활동 모습을 그릴 때 목을 그리지 않는 거였어요. 보통 아이들의 활동화에서 사람을 그릴 때 관찰을 통해 그리기보다는 도식 훈련으로 암기된 사람을 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목을 꼭 그려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을 거의 그리지 않으면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생기겠죠. 당시 평가자의 눈에 띄는 그림이 될 것이기에 그렇게 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듣고 보니 특별하지 않죠? 근데 슬픈 건 그 뒤로 이 아이의 사람 그리는 방법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람의 목을 절대 그리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사람을 그리는 무수한 방법과 다양한 시도의 기회를 상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상의 맛을 봐버린 거죠. 상의 크기만큼이나 그 달콤함이 얼마나 큰데요. 아이들에게 상이란 공적인 권위를 갖는 칭찬일 거예요. 그만큼이나 강력하죠. 옛말에 아이는 칭찬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의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아이에게는 더욱.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 상에 갇힌 아이가 바로 저예요. 커서 다시 돌아보며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상이 정말 소중했던 기억인데 미술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을 받아서 얻게 된 것보다 내가 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에 숨어있는 결과 중심적 체계를 나도 모르게 내면화했다는 것을, 미술을 전공했음에도 내가 왜 사람 그리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는지, 칭찬의 크기만큼 아이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칭찬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결과 중심적 체계의 내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칭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세 번째 이야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는 칭찬은 대부분 결과에 대한 평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다. 칭찬의 이면에 아이들은 상처받는다. 칭찬에 길들여져 결과 중심적인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 칭찬, 특별히 생각해볼 필요 없는 너무나 일상적인 소재를 깊이 있게 다뤄 영상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단단하게 이해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긍정적 방향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분명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 주고 싶은 열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궁금하셨죠?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지.
이번에 꼭 넣어보려고 했는데 영상의 길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 편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꼭 넣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도움될 만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도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면 창작공간 다름 수염쌤으로 검색하셔도 좋고요.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